그래서 지금 김영남 부장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빨리 뭔가 좀 해야 되는 게 바이오마커를 찾는 거잖아요. 디지털 피노타입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거라서 이제 그 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고 제 말씀도 끝나고 이 다음에 이제 박형숙 교수님이 음성에 대한 것도 얘기할 거라서요. 일단 알코올만 얘기하면 알코올은 저는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 페노타입을 볼 수 있는 소스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민 좀 해보면 GPS 어디에 있는지 뭐 GPS 넣을 수 있나요? 쉽게? 넣을 수 있죠. 네, 가능하죠. 엑셀로미터도 GPS 쉽게 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생 너무 힘들지 않아도 들어갈 당연한 들어가는 거는 GPS 어디 있는지. 그래서 술집 근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봐서 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집을 이 사람이 구해야 하는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알코올 환자들 매번 가는 술집을 잘 가니까 GPS를 하게 하고 근처에 가면 좀 뭐 알람을 주든지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날씨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들어가나요? 데이터가? 확실히 가능해요. 좀 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티피케이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알림을 보내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시그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어디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도 있고, 여튼 전화 거는 거, 언제 전화 걸었고 뭘 하는지 하는 거, 뭐 이렇게 퀘스천이에요. 액티비티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엑셀러미터겠죠.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데, 네, 뭐 디지털 페노타입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잘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뭐 다음 얘기부터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움직였는지, 누구랑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키보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만졌는지, 이거는 가능하나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다. 왜 그것도 있잖아요. 이 아이 무브먼트, 세큘라 무브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가? 여튼 근데 이따 말씀 목소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페노타입의 소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는 건 딱 저희 알코올은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첫째는 보이스고요. 일단 이따 하여튼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이스는. 그래서 지금 잘 아다시피 저희가 보이스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파형이 어땠는지, 얘 이제 포멘트가 어땠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높낮이가 어떤지 하는 거 정도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개인 정보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여튼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 우울증의 바이오마커라든가 페인이라든가 알코올에 대한 갈망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액티그라피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액티그라피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연구가 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일단 굉장히 유용하고 또 임상적인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 있었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제가 봤더니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봤더니 이제 뭐 코비드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우울증 환자에서 어떻게 하는지, 마약 중독자들이 이 액티그라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부터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수면 장애라는 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그라피가 수면 패턴을 또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점들도 보면 충분하게 소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그 알코올을 사용하는 양과 뭐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냐, 뭐가 페노타입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잠을 잘 자는 거, 슬립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술 먹은 양과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레포트하는 거, 셀프 레포트하는 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액티그라피도 굉장히 유용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앱은 이게 다 있더라고요. EDA, 액티비티, 템퍼리처,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자이로스코프, HRV, 뭐 레스피레이션도, 뭐 벤트리큘라 인젝션 타임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고 아닌 게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값따라 다른가? 값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산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이제 이 데이터 리소스 자체가 다 들어오진 않고 어느 정도 정제가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분석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사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원천 리소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앱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논문 하나 리뷰를 해봤는데 셀룰러 폰으로 이 사람의 그 이런 걷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술 마셨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고요. 여기 연구는 어떤 게 있냐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그래서 술 먹고 나서 한 시간마다 어떻게 술의 그 혈중 농도가 변하는지를 봤고 그걸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앞뒤로 움직이는지 옆으로 움직이는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본 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의미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논문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일단은 액티그라피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번 올 가을에 프리미엄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용하고 당연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에 좀 정교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 그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 때 집어넣어서 좀 더 정교성을 좀 높일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여기다 놓은 게 뭐냐면 사람이 뭐더라? 이게 또 약물 중독 환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GPS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술 먹은 거에 대한 그 패턴 이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술 먹은 패턴을 그러면 최측 투력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술 먹고 안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액티그라피하고 이 다음에 얘기할 음성 말고 지금 EMA라고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EMA는 지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제 이창현 선생님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EMA는 이제 에코노미컬 모먼트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이 사람의 아주 리얼한 어떤 감정 상태 또는 불안 또는 뭐 여러 가지 갈망 일단 그런 걸 좀 측정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레벨 오브 크래빙 갈망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저희가 체크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6시간 동안에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그다음에 뭐 이팅 디스오더라고 섭식장애 환자들한테도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6시간 이내에 2시간 이내에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음식을 뭘 먹었냐 이걸 체크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 행동 활동들과 이제 이런 술과 또는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를 이제 보는 이런 그 평가 툴 중에 하나가 EMA인데요. EMA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MA가 어때 제일 각광을 받았냐면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이 이 몰입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썼잖아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쳤는데 그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가 스터디했던 게 바로 EMA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스터디를 했고 그 스터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몰입이라는 그런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지금 그 EMA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EML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이제 갈망이 어떤지, 지금 술 당장 먹고 있는지 먹고 있지 않는지, 자기 기분 상태가 어땠는지, 너 스트레스가 어떤지,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같이 연합해서 GPS랑 피지컬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같이 통해서 아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터디 디자인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앱에다 이제 언제 측정하라고 합니다.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뭐 자기 전 이렇게 4번 정도 측정하라고 그러는 것이 레귤러한 자기 이제 측정하는 그 패턴, 측정하는 그게 있고 어느 순간에 이제 랜덤하게 이제 갑자기 툭 기분이 어떠냐, 또는 뭐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굉장히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긴 하긴 합니다만 이제 굉장히 리얼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좋은 거는 어세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어떤 문자나 이런 걸 보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어드바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EML 한번 해봐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개입과 평가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로서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무슨 그 AR, VR만 했었는데요. 그 또 심리학적인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한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술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술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행동을 시켜요. 멀어지게 하는 거지. 뭐 실험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을 멀리하는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하면 이 술 먹는 행동이 줄어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지? 어보이던스 AAT라고 하는데 그 어보이드하게 하는 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이라는 갈망이 굉장히 그 암묵적인 기억이잖아요. 우리 뇌 속에서 그러니까 술 사진만 보더라도 벌써 마음속에 술 먹고 싶은 갈망이 확 생기는 건데 그런 갈망이 암묵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재적으로 있던 이런 기억들과 인지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밀어내는 거지. 나 안 마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술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밀어내는, 그러니까 어보이드한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 있었냐면 내가 보고 그 중에는 저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갈망을 체크하고 밀어내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샥.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뭐 계속은 아니지만 순간순간적으로 싹 보내주고 밀어내게 하고 아니면 오래 보고 있다거나 시간이 지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후에 좀 더 술 더 많이 마실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한테 이렇게 로봇을 보여줘서 로봇과 얘기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무슨 신호하게 하거나 하는 걸로 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게 이제 알코올 환자한테 약물 환자한테 알코올 환자한테 여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떠니? 너 지금 언제 마셨니? 안 마셨니? 이런 걸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체크하게 하는 이런 조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거여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튼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을 통해서도 히로뽕이라고 하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알코올을 이렇게 40%에서 43% 정도 줄였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쪽을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티그라피, 음성, 그다음에 EMA가 기본 툴로 들어가고 어제 우리가 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레슨과 CBT의 어떤 이런 모듈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그런 교육